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략 2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략 1편에서는 우리 시장 이제는 조금 바뀔 때도 됐다. 너무 지금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 저평가하면 뭐하냐? 나는 이제 안 할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지난번에 상한가 갈 때 엄청나게 기분이 좋으셨죠. 이게 존버한 효과가 나온다. 드디어 바닥 쳤다. 또 위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나 쓸데없는 소문, 노이즈에 주가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주초에 가면 조금 이제 다시 반등 기미로 시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싸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들이 많고, 지금 소문들이 난무하느냐.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이게 도대체 이익만 많이 나는 거고 주가는 따르게 노니까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SK 하이닉스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생각을 이제 오늘 더 전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잘 올라가면 이런 배신감이 안 들 텐데 말이죠. 이 차트에서 보듯이 SK 하이닉스 주가만 더 쭉쭉 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오해를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지 말이죠. 제가 볼 때도 좀 답답합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제일 위에 있어요. 최근에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8월 중하순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시총 1위자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색입니다. 반면에 어느새 마이크론은 이렇게 그냥 진짜 회색 느낌으로 이 주가가 돼버렸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는 게 이제는 없어진, 진동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없어진 이런 그림으로 가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가는 분위기,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SK 하이닉스는 뭔가 지금 시장에 오해를 받고 노이즈가 많은 가운데 더 밀렸다. 그렇다고 볼 때는 주초에 가서 조금 반등하는 느낌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안 나오면 또 실망감이 또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SK 하이닉스에는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기는 할 텐데, 어쨌든 분위기 안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의 기대를 저버리나, 제가 요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말이죠.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시장에 불만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주주 환원이 좀 실망스러운 거죠. 키옥시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주주 환원 아주 시장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웬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제 미국 SEC죠. 거기 관련되는 이제 룰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거 조금 너무 주가적으로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기업 측에서 너무 지금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있고요. 샌디스크 가이던스가 낸드 충격으로 좀 이어진 감이 있습니다. 낸드 가격에 대한 이제 의심들이 좀 나오는 거죠. D램하고 좀 달리 낸드 쪽은 경쟁 양상이 좀 다르고 기술력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CXMT 창신 메모리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또 양쯔 메모리, 거기도 이제 IPO 올라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 D램과는 달리 이 낸드 쪽은 플레이어가 훨씬 많죠. D램은 3+1 이 정도 된다고 본다면, 양쯔 메모리는 그렇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6에서 7 이 정도 된다고 볼 때는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의 이런 질서 이런 게 조금은 언제든지 경쟁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걸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 지금 시장의 불만은 그런 거죠. 실적은 최고인데 주가 하락은 아주 너무너무 급하게 떨어졌다. 이런 주가 하락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저평가라고 계속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평가가 지금 다시 적당한 이제 페어밸류, 적정 가치 수준으로 올라갈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 예. 예전 같으면 개인들이 막 뭉쳐가지고 이제 밀어 올려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갔던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평가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 예. 지금 손발이 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모멘텀이 안 붙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당분간은 쉽진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우려 사항으로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안 좋은 루머죠.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찌라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가 HBM4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 뭐 스케줄이나 퀄통과도 늦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나오는 또 이 파생적인 부가적인 노이즈 아니겠느냐. 예. 그게 또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체크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루머 때문에 주가도 조금 안 좋게 반응을 했다. 예. 근데 뭐 추가적으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뭐 노이즈로 일단은 보고 싶고요. 다만 가면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게 만약에 HBM4의 가격이 저렇게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주가적으로 좋지 않죠.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보시면은 이런 루머 나오니까 어디가 많이 떨어집니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다. 왜요? 엔비디아에 아직도 지배력이 70%나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그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더 이제 그 마켓 셰어를 늘릴 수 있는 입장이니까 SK 하이닉스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덜 떨어졌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발 악재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샌디스크 가이던스 때문에 뭐 낸드 앞으로 가격 동향에 대한 의심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게 우려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악재 돌파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조금 시장이 가벼워져야 가능한 건데 아직도 지금 층층이 많다는 거죠. 매물대가 뭐 7,000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이상 7,000대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대기 매물들을 소화하지 않는 한 조금 생각보다는 V자 반등이 아니고 옆으로 누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SK 하이닉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뭐 그림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내고 캐펙스 계획을 다시 일부씩 좀 상향을 하면서 주가들이 괜찮았습니다. 예, 엔비디아까지도 괜찮았다. 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파란 줄이 보이시죠? 예, 그런데 제일 밑에 쳐져 있는 마이크론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진동하는 느낌으로 옆으로 가고 있다. 예, 아직 순서가 안 와서일까요? 한번 이제 위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몰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와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뭐 이런 데는요. PER이라는 게 선행 기준으로 거의 20배에서 30배 그 선에 들어가 있는 이제 주식들이 맞고요. 마이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은 한 자릿수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높습니다만은 이들에 비해서 무려 70%나 이렇게 할인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할인된 것도 뭐 옳지는 않죠. 그래서 뭐 위로 올라가는 위에 이제 Magnificent 7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에서 뭐 테슬라를 제외한 이 회사들의 주가가 시총이 많이 이제 올라간다고 할 때는 마이크론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어쨌든 달리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마이크론은 현재 힘이 좀 빠져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낸다는 샌디스크가 주가 하락이 좀 심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기간 동안 30%나 이렇게 빠졌어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도 8% 빠졌습니다. 예. 근데 SK 하이닉스 ADR이죠.
뭐 상장한 거에 대비해 가지고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장이 올라간다고 보면 SK 하이닉스도 다시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런 요소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냐, 많이 반영된 거냐, 아니면 아직도 안 된 거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온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데는 그래도 또 주주환원 이런 얘기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그런 거가 나오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지금 제 우려 사항이기도 합니다. 빨리 나오면 8월 중하순에도 내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연말 다 가서 4분기에 이렇게 낸다고 보면 주가가 그 전까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가 좀 싫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쪽은 너무나 예민한 쪽이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끝없이 밀릴 것 같고 또 올라가면 또 V자로 그냥 끝없이 올라가는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상당히 시클리컬하다. 상당히 추세를 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위기 좀 안 좋을 때 뭔가 주주환원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가 됐든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시장과 교감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우려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피를 봤던 레버리지 ETF 이쪽도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오른쪽에 성적표를 좀 볼까요? 이 5월 27일 날부터 이제 레버리지 ETF들이 상장돼서 거래가 됐는데 그 뒤로 삼성전자가 무려 마이너스 34% 빠졌고 하이닉스 31% 빠졌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는 얼마나 빠졌어요? 51% 삼성전자는 빠졌고 하이닉스는요 63%나 빠졌어요. 이렇게 63%나 빠진 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몰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절대 시총면으로 SK 하이닉스가 1일 천하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왕자의 자리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1위 자리를 빼앗았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SK ADR 이제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보다 더 앞서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예전의 느낌으로 간격차가 삼성전자 밑으로 와버렸죠. 그래서 너무 좀 앞서갔던 면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동안 기간 동안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만 원에 들어갔던 분들만 해도 지금 63%대 그게 아니고 여기 고점에 들어갔던 분 2만 원 이상 2만 원에서 이제 100%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4만 원 이상에서 그때 고점에서 산 분들은 지금 거의 초주금에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는 분위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ETF 누적 손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아직도 안 빠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거금을 현금 3천만 원 올려가지고 지금 손실 부모들이 나 못 팔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잘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릴 때 마이크론 미국 시장에서 70% 이렇게 할인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트 안에 조금의 변화가 있어서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TSMC 21배까지 조금은 내려와 있고요. 엔비디아는 계속 22배, 20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샌디스크의 변화가 있죠. 샌디스크가 과거에는 주가가 아주 높아가지고 밸류에이션도 10배 이상 이렇게 이제 유지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마이크론보다도 내려왔다. 6.0배까지 왔네요. 마이크론이 6.1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관련되는 이쪽의 업체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지금 할인받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할인받고 있다. 오른쪽 보세요. 3.8배입니다. 선행 PER 기준으로 그렇고요. 하이닉스 3.5배입니다. 여러분들 3.5배, 3.8배 이게 언제적 이게 이제 선행 PER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계산할 때 항상 너무 과신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익이 올라가는 게 좀 멈추고 내지는 옆으로 뻗는다고 하면 그냥 저평가 가치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성장주지만 앞으로 가치주로 프로필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게 3배 있으니까 이거 바로 10배 갈 거야, 20배 갈 거야.
그렇게 과거에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댓글을 남긴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거에 이제 동감을 표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계속 이런 사이클을 보면서 가져왔던 이런 뭐 생각들,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건데 이게 시장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은 생각이 깊고 넓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PBR로 보자고 하는데 PBR로 봐도 너무 지금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선행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1.5까지 왔습니다. 1.5로 왔으면요, 진짜 뭐 괜찮은 PBR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예요? 조방원이요? 지금 PBR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번 다들 이렇게 찾아보세요. 네이버 증권에 가서 찾아보시면 거의 3배, 4배, 뭐 5배 여전히 이런 데도 많고 더 높은 데도 많을걸요.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8배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1.8배면은 이제는 좀 그럴싸하게 좀 낮아진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는 시장이 너무 지금 안 알아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뭐 유일하게 시장에서 이제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파란 줄이 있는 그 선상에 글로벌 테크들의 ROE 대비 PBR이 몰려 있다. ROE라는 게 뭡니까? 회사가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벌어내는 정도잖아요. 그 정도에 알맞게 뭐 다소 과소의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그 선 중심으로 몰려 있는데 메모리 쪽은 여전히 차별 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괴리율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SK 하이닉스의 괴리율 더 커졌습니다. 134% 꺼졌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오른쪽 보세요. 목표 주가는요, 그동안 한 10%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괴리율이 134%예요.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진짜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34%까지는 안 해도 반만 가도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시장이 너무 믿지를 않고 있고 너무 이익이 완전 뭐 반 이하로 지금 부러질 거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지금 PER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배 초중반이면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PER인 건데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이익 부러진다. 이걸 그냥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이 부러지는 느낌이 안 납니다. SK 하이닉스 약간은 미세 하향 조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28년치 이익 추정치는요, 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둘 다 올라간다. 근데 뭐 벌써부터 2년 전부터 이렇게 주식을 갖다 반으로 부러뜨릴 수가 있는 거냐. 그거는 저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높은 ROE가 지속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9년이나 30년 가서 봤을 때 그러면 지속 가능한 ROE는 어디에 있겠느냐. 그걸 감안해도 지금의 이런 뭐 수준의 PBR은 너무 싸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걸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코어는 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이죠. 뭐 어느 쪽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전략 1편에서 말씀드릴 때 코스닥 쪽에 뭐 지금 매기가 많이 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ETF로 봤을 때도 뭐 전략 인프라나 AI 뭐 반도체 공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ETF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이런 거였죠. 예를 들면 뭐 바이오 부분이나 로봇 부분 뭐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쪽에 뭐 크게 이제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지 여기에다가 완전히 뭐 또 운명을 걸고 갔다가 던져라 이거는 저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순환매에 좀 참여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왜? 기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뭐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이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머리에다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금 뭐 해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지난번에는 계속 이제 20% 뭐 30% 이렇게 현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뭐 해지 정도만 되는 거지 밑으로는 여기서 크게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조금 최근에 강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K증시혁명 책을 쓴 이제 저자로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더 검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는데,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정부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을 넘어서 3분기 실적도 계속 상향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시장을 잡아당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뭔가 캐탈리스트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순환매에 참여를 하되 위험을 관리하는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전략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